안녕하세요. 직장인들에게 교육하는 직무교육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시집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제목은 시를 어루만지다 라는 시집인데요. 여러 시들을 모아서 이제 평론을 해놓은 거죠. 해석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작가가 김사인이라는 시인인데요. 시인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모아놓은 시를 자기 나름대로 목차를 카테고리를 잘 지어놨어요. 목차를 한번 보면은 마음의 보석 이래가지고 김소월, 김종삼, 천상병 이런 시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맛 이래가지고 박흥식, 박남원 이런 시집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의 결, 그 다음에 말의 저편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나름 카테고리를 지어놨는데, 그게 무작정 해놓은 건 아니고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인생의 맛은 시를 통해서 삶의 의미, 좀 고단한 인생들 이런 거를 좀 풀어놓은 그런 시들을 좀 모아놨고요. 말의 결은 좀 언어적인 맛, 언어의 반복이라든가 좀 괜찮은 단어들 이런 거를 써놓은, 그러니까 시의 맛을 단어를 통해서 구현한 그런 시들을 이렇게 말의 결 편에 좀 이렇게 모아놨고, 그 다음에 말의 저편, 이거는 참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한데 읽어보시면 좀 말이 되지 않는, 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세상을 언어로 표현해 놓은 그런 시들을 또 모아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집이 많이 있지요. 작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시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시집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본인이 시인인데다가 또 평론가이고, 그리고 그냥 평론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평론을 통해서 또 여러 상도 받으시고 해서 인정받는 분이라 아주 인생의 깊은 맛을 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모아놓고 평론을 해놓은 시집 중에 가장 좋은 시집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분이 시를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처음에 참 의미 있게 접근을 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해놔요. 우리가 살면서 죽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부끄럽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괴롭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우러러 본다, 바람, 입새 이런 표현들을 평소에 많이 써요.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이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우리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하고 그런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모아놓은 시가 뭐냐?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단어지만 이렇게 잘 모아놨을 때 완전히 전혀 다른 느낌의 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신기하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을 누군가는, 어떤 시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배열로 이렇게 모아놨을 때 왜 이렇게 같은 단어가 다르게 다가오냐? 이거를 신기해하는 일, 그게 시를 대하는 첫 번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단어의 조합들로, 특별한 단어의 조합들로 이 의미를 갖는 시들을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묶어서 이 책을 해놓은 거죠. 그럼 다 보면 안 되니까 마음의 보석 편에 있는 34쪽 있는데요.
겨울밤, 박용래라는 시인의 겨울밤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이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걸 한번 보면 되겠죠. 시가 이래요. 겨울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및 달빛은 쌓이리.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이렇게 사행인데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었을 때 그냥 뭐 시골에 있는 고향을 떠나와서 도시에 사시는 분은 그냥 고향집 생각난다. 우리 고향집 지금쯤 뭐 눈이 내리고 있겠지. 우리 고향집 추녀 밑에 지금쯤 달빛이 쌓이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평론가는 이 시인이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거다. 뭐 이런 평론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공간과 이게 심적임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줘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그러니까 마늘밭은 집이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 마늘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멀리 가요. 그러다가 고향집 추녀 및 달빛은 쌓이리.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이제 추녀 밑으로 와요. 집으로 왔잖아요. 그러다가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이거는 뭐냐면 멀리서 우리 고향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관점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넷째 줄에는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이렇게 이거는 이제 또 고요함.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시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발목을 벗고 개울을 건너고 눈 덮인 마늘밭을 지나서 고향집 추녀 끝까지 갔다가 바람 잠든 마당귀의 고요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눈의 동선에 한 획의 낭비도 없다. 그러니까 눈은 이제 시각적으로 실제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늘밭까지 갔다가 추녀로 왔다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바람은 잠을 자리. 이렇게 마음의 또 고요함. 이렇게 눈과 마음 단 사연의 시로 이렇게 한 획의 낭비도 없다. 이렇게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엔 마음의 고요함까지 오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종삼의 묵화라는 시인데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죠? 이 할머니가 아마 혼자 사시나 봐요. 혼자 살고 이 소를 데리고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이 소가 급하게 물을 먹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목덜미에 손을 얹고 수고했다. 너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았고 또 서로 너도 적막하고 나도 적막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 시를 썼나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부 인생의 맛이라는 편에 나와 있는 시 하나만 더 보고 끝낼 텐데요. 비가 오신다라는 시인데요. 이제 3부니까 인생의 맛이니까 말 그대로 인생을 표현한 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신다는 이대음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좀 길어요. 긴데 좀 짧게만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서울이나 광주에서는 비가 온다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비가 온다는 말은 장흥이나 강진, 그도 아니면 구강포쯤 가야 이해가 된다. 비 내리는 비야 내리는 비지만 비가 걸어서 오거나 달려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어떨 때 비는 싸우러 오는 병사처럼 씩씩거리며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병사의 아내가 지아비를 전쟁터에 보내고 돌아서서 골목길을 걸어오는 그 터벅거림으로 온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새색씩 기다리는 신랑처럼 풀나무 잎술이 붙어 있을 때 산모롱이에 얼비치는 진달래 치마로 멀미나는 꽃내를 몰고 오시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뭐 서울이나 광주 이런 도시에서는 이제 환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밑에 시멘트가 깔려 있고 이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비 오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비가 올 때 여러 풍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풍경마다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해놨어요. 비가 걸어서도 오고 때로 달려서도 온다는 것. 상상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이쯤 알 수 있어야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다 이런 궤적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고. 그러면 그 굴곡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야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고, 또 비가 오는 풍경에 맞춰서 이 모습은 내 삶의 어떤 모습과 닮았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또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사람이고, 그 모습을 느끼려면 도시가 아니라 시골로 가야 된다. 뭐 요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깊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집의 컨셉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인이고 평론가이다 보니까 어떤 시별로 묶이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시의 운율이나 시의 단어로 시의 맛을 낸 그런 시들, 이렇게 각자 묶어서 이렇게 깊은 뜻을 평소 우리 같으면 해석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해석을 해놔서 뭐 시야 뭐 그 사람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시인이나 시인이 괜히 시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어떤 인생의 굴곡이 더 있거나 우리보다 인생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는 더 다양한 의미를 끌어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삶의 모습을 한 번쯤 다른 각도로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시를 어루만지다 이런 책 한 권쯤 두고 있으면 그냥 뭐 가까운 데 꽂아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를 어루만지다 했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